고운 색깔을 가진 과자를 만들기 위해 착색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음 중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알려면 참고해야 할 것은 1번 식품과학용어집, 2번 식품성분표, 3번 학술잡지, 4번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의 정의, 성분 규격, 사용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법적 근거 문서이므로 착색료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확인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는 1번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학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2번 원소 또는 화학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3번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번 모든 분해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을 통해 원소나 화학물의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해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질은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1번 휴게음식점 영업, 2번 단란주점 영업, 3번 유흥주점 영업, 4번 일반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입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금지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가 그 식품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면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2번 이러한 경우는 식품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3번 이러한 자진회수 제도는 자동차 등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에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다. 4번 영업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위에 식품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발생 우려가 인지된 즉시 정보를 공개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올바른 대응입니다. 영업허가 대상인 것은 1번 식품조사처리업, 2번 식품소분 판매업, 3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4번 일반 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조사처리업은 다른 영업들과 달리 시설 및 기술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반면 식품소분 판매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 영업은 모두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부패, 푸티리폭션, 2번 발효, 퍼멘테이션, 3번 변양, 플레이버 레벌전, 4번 변폐, 디터리오레이션. 변양은 주로 유지나 식품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면서 냄새가 변하는 화학적 변화 현상이며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 발효, 변폐와는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변질 현상은 1번 건조나 흡습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 2번 온도나 일광에 의한 분해, 3번 미생물의 번식에 따른 부패, 4번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한 산화 현상. 간접적인 변질은 미생물, 효소, 화학 반응이 아닌 수분 함량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조나 흡습은 식품 자체의 성분 변화가 아닌 물리적 상태의 변화이므로 간접적 변질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에서 9월 중 해수세균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은 1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식중독, 2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3번 살모넬라 식중독, 4번 포도상구균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서식하며 기온이 높은 7에서 9월에 증식이 활발해지므로 이 시기에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조림, 병조림과 같은 밀봉식품의 부패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식중독, 3번 포도상구균 식중독, 4번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은 산소가 없는 밀폐된 환경에서 증식하는 현기성 균으로 통조림이나 병조림의 부적절한 살균 과정에서 생성된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밀봉식품의 부패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관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은 1번 카드뮴, 2번 주석, 3번 페놀, 4번 수은. 통조림 내부의 코팅이 부식되거나 손상될 경우 금속관의 성분인 주석이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석을 과다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 등 위장관 장애를 일으키는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거와 모시조개 섭취 시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오도탁신, 베네루핀, 베네루핀, 2번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 사포닌, 사포닌, 3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오도탁신, 듀린, 드허린, 4번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보거에는 치명적인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모시조개나 굴 등 페류에는 간 독소인 베네루핀이 들어있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섭조개 중독의 원인 물질은 1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오도탁신, 2번 콜린, 콜린, 3번 삭시톡신, 삭시톡신, 4번 베네루핀, 베네루핀. 섭조개와 바지락 등에 함유된 독성분인 베네루핀은 섭취 시 간장장애를 일으키는 페류 독소의 일종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테트로도톡신은 보거, 콜린은 부패한 어류, 삭시톡신은 마비성 페류 독소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세균성 식중독 방지와 가장 관계 깊은 처리 방법은 1번 마스크 사용, 2번 예방접종, 3번 냉장과 냉동, 4번 방사능물질 오염 방지. 세균은 저온에서 증식이 억제되거나 중단되므로 식품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히스티딘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은 어느 것인가? 1번 바울린, 2번 히스타민, 3번 알리신, 4번 트립토판. 히스티딘이 분해되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이 생성되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고등어, 꽁치 등 붉은 살 생선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히스타민이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좋게 하는 것은 1번 강화제, 2번 효모, 3번 팽창제, 4번 용제. 식품의 점착성을 높이고 유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강화제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발효식품은 1번 치즈, 2번 사이다, 3번 수정과, 4번 우유. 치즈는 우유에 유산균이나 효소를 넣어 발효시킨 식품이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료나 원재료입니다. 식품과 그 저장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보리차, 차 100원법, 2번 당면, 한천 냉동건조법, 3번 고구마, 무, 배추 옹저장, 4번 햄, 베이컨 CA 저장법. 햄과 베이컨은 염지나 훈연을 통해 저장하는 식품이며 CA 저장법은 사과나 배와 같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체 농도를 조절하는 저장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가공품인 햄과 베이컨을 CA 저장법으로 연결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버섯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엽록소가 들어있다, 2번 불검화물이 많다, 3번 단백질 급원식품은 아니다, 4번 비교적 소화율이 낮다.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진균류에 속하므로 엽록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엽록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황함유 아미노산은 1번 트레오닌, 2번 프로린, 3번 글리신, 4번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구조 내에 황, S,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함황 아미노산입니다. 참고로 시스테인 또한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식품의 가공 또는 저장, 조리 중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갈색화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산소의 제거, 2번 환원제의 첨가,
3번. 실리콘오일의 첨가. 4번. 효소의 불활성화. 갈색화 반응을 억제하려면 산소 제거, 환원제 첨가, 효소 불활성화가 효과적이나 실리콘오일은 소포제일 뿐 갈색화 반응 억제와는 무관합니다. 젤 형성을 이용한 식품과 젤 형성 주체 정순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번. 양갱 팩틴, 2번. 도토리묵 한천, 3번. 과일잼 전분, 4번. 족편 젤라틴. 족편은 족발의 콜라겐 성분이 가열 후 식으면서 젤라틴화되어 굳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식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양갱은 한천, 도토리묵은 전분, 과일잼은 팩틴에 의해 젤이 형성되므로 오답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느 반응과 관계 깊은가? 1번. 캐러멜, 카라멜, 화 반응. 2번. 아미노 카르보닐, 아미노카보닐, 반응. 3번. 페놀, 산화 반응. 4번.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빅 애시드, 산화 반응.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 속의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하여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딘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간장과 된장의 고유한 갈색을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잼의 설탕 함량은 1번 15에서 25%, 2번 90에서 100%, 3번 35에서 45%, 4번 60에서 70%. 잼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삼투압을 이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설탕 함량을 60에서 70% 정도로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분질 식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화된다. 다음 중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과 관계가 적은 것은 1번. 유화제를 첨가한다. 2번. 냉동고에 보관한다. 3번.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줄인다. 4번. 냉장고에 보관한다. 전분의 노화는 0에서 4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므로 노화를 방지하려면 냉동 보관하거나 수분 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유 가공품 중 발효유에 속하는 것은 1번. 가당연유, 2번. 무당연유, 3번. 전지분유, 4번.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제품으로 우유 가공품 중 발효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연유와 분유는 우유를 농축하거나 건조하여 만든 유제품입니다. 적자색 채소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었다. 가장 관계 깊은 현상은 1번.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청색으로 된다. 2번.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3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녹색으로 된다. 4번. 클로로필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적자색 채소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산성 조건에서 안정되어 붉은색이 더욱 선명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산도가 높아져 채소 본연의 붉은빛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근체류 중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은 1번. 무, 2번. 고구마, 3번. 토란, 4번. 당근.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볶아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육의 색은 안토시안 색소이다. 2번. 무기질로서 K 많고 비타민 A, B, C가 소량 들어있다. 3번. 과즙은 이뇨 효과가 있고 신장병에 좋다. 4번. 수분과 당분이 많아서 여름 과실로 적합하다. 수박의 붉은 과육색은 안토시안이 아닌 리코펜, 라이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 의한 것입니다. 안토시안은 주로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계열 과체류에서 나타나는 색소입니다. 유지의 변폐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은 1번. 카르보닐가, 2번. 요오드가, 3번. 과산화물가, 4번. 산가. 요오드가는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유지의 선폐 정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유지의 산패 진행 상태를 판정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변수입니다. 다음 중 효소가 아닌 것은 1번. 말타아제, 2번. 펩신, 3번. 레닌, 4번. 유당, 락토오스. 말타아제, 펩신,
레닌은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인 반면 유당은 효소가 아닌 당류의 일종입니다. 효소는 대개 어미에 아제, 에이스가 붙으며 유당은 락타아제에 의해 분해되는 대상인 기질입니다.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채소의 색을 푸르게 고정시킨다. 2번. 채소의 섬유질을 연화시킨다. 3번. 비타민C가 파괴된다. 4번. 채소의 질감을 유지한다. 소다는 알칼리 성분으로 채소의 섬유소를 과도하게 분해하여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질감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다를 넣으면 채소가 지나치게 물러져 조직감이 파괴됩니다. 지질의 소화효소는 1번 레닌, 2번 펩신, 3번 리파아제, 4번 아밀라아제.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분비되어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대표적인 지질 소화효소입니다. 참고로 레닌과 펩신은 단백질을,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적혈구 형성 시 필수적인 무기질은 1번 칼슘, 2번 마그네슘, 3번 인, 4번 철분.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무기질입니다. 식이 중 소금을 제한하는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심장병, 2번 통풍, 3번 고혈압, 4번 신장병. 통풍은 퓨린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나트륨을 제한하는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과 달리 주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식품감별 중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인 생선은 1번 점액이 많은 생선, 2번 부패한 생선, 3번 냉동한 생선, 4번 신선한 생선. 생선의 아가미는 선도가 떨어질수록 암적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므로 선홍색을 띠는 것은 신선함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아가미가 밝고 깨끗한 선홍색을 유지하고 있는 생선이 가장 신선한 상태입니다. 보리밥, 냉이국, 장조림, 쑥갓나물, 무숙장아찌, 배추김치, 간장과 같은 식단은 몇 첩 반상인가? 1번 7첩 반상, 2번 3첩 반상, 3번 9첩 반상, 4번 5첩 반상. 반찬의 가짓수를 셀 때는 김치, 장류, 조림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물이나 국물 요리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 식단은 3첩 반상에 해당합니다. 반찬 중 나물류인 쑥갓나물과 장아찌류인 무숙장아찌, 국인 냉이국을 포함하여 총 3가지의 반찬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면 제조 원가는 1번 29만원, 2번 47만원, 3번 41만원, 4번 59만원. 단기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15만원과 직접 농우비 20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 12만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비용을 더한 47만원이 최종 제조 원가가 됩니다. 냉동 보관한 식품의 조리 방법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번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도 냉동하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번 가능한 큰 덩어리 상태로 냉동하였다가 필요시 부분 해동시켜 일정량 사용하고 다시 냉동시킨다. 3번 가능한 급속 냉동하여 식품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한다. 4번 국물은 용기에 공간 없이 가득 담아 냉동한다. 식품을 급속으로 냉동하면 얼음 결정이 작게 생성되어 식품의 세포 조직 파괴를 최소화하고 영양소와 맛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완만 냉동은 큰 얼음 결정을 만들어 세포막을 손상시키므로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제품의 제조 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는 1번 고정비, 2번 비례비, 3번 변동비, 4번 체감비. 고정비는 생산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반면 변동비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총액이 변화하는 원가입니다. 조리대를 배치할 때 동선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번 조리대의 배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의 순서에 따라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 2번 조리대에는 조리에 필요한 용구나 기기 등의 설비를 가까이 배치한다. 3번 각 작업 공간이 다른 작업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4번
식기와 조리용구의 세정장소와 보관장소를 가까이 두어 동선을 절약시킨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조리 동선은 재료의 준비부터 조리까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는 설명은 작업 순서와 반대되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단체 급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번. 경영자를 위한 경비 절감, 2번. 피급식자의 건강 증진, 3번. 급여 대상자의 영양 기준량, 4번. 피급식자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른 삼식의 영양량 배분. 단체 급식은 이윤 추구가 아닌 피급식자의 건강 증진과 영양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경비 절감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새로운 난황에 분리된 것을 조금씩 넣으며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2번. 기름을 더 넣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3번. 레몬즙을 놓은 후 기름과 식초를 넣어 저어준다. 4번. 분리된 마요네즈를 양쪽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분리된 마요네즈는 유화가 깨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난황에 분리된 혼합물을 조금씩 추가하며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저어주면 다시 안정적인 유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오믈렛, 2번. 수란, 3번. 치즈, 4번. 커스터드. 오믈렛, 수란, 커스터드는 달걀이 주재료인 요리이지만 치즈는 우유를 응고시켜 만든 유제품이므로 달걀 조리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달걀에 우유를 섞어 만든 요리가 아닌 것은 1번. 오믈렛, 오멜릿, 2번. 머랭, 메링그, 3번. 스크램블드 에그, 스크림블리드 에그, 4번. 커스타드, 커스타드. 머랭은 달걀 인자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내어 만드는 요리로 우유가 주재료로 들어가지 않는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달걀에 우유를 섞어 부드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리들입니다. 다음 중 각 단체 급식의 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산업체 급식 건강 증진, 생산 능률 향상, 2번. 병원 급식 체력 유지, 병의 회복 촉진, 3번. 학교 급식 바람직한 식습관, 사교성 형성, 4번. 복지시설 급식 체력 향상, 병의 치료. 복지시설 급식의 주된 목적은 수용자의 영양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이며 질병의 치료는 병원 급식의 고유한 목적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향신료와 그 성분이 바르게 된 것은 1번. 생강 차비신, 체비사인, 2번. 겨자 알리신, 얼라이신, 3번. 후추 시니그린, 시니진, 4번. 고추 캡사이신, 캡사이신.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이며 생강은 진저롤, 겨자는 시니그린, 후추는 차비신이 각각 주요 성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성분과 향신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입니다. 꽃게탕을 하면 꽃게 껍질은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꽃게에 함유된 색소는 1번. 루테인, 루테인, 2번. 구아닌, 가닌, 3번. 아스타크산틴, 어스텍산신, 4번. 멜라닌, 멜라닌. 꽃게의 껍질 속에 단백질과 결합해 있던 붉은색 색소인 아스타크산틴이 가열되면서 단백질이 변성 분리되어 본래의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유지류의 조리 원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유화액의 형태인 수중 유적형에는 O, W, 우유, 생크림, 마요네즈가 유중 수적형에는 W, O, 버터, 마가린 등이 있다. 2번. 유지의 크리밍성은 일반적으로 마가린이 가장 크리밍성이 높고 버터, 쇼트닝의 순으로 크리밍성이 좋다. 3번. 튀김을 할 때는 연용량이 크고 두꺼운 금속으로 된 직경이 넓은 용기에 많은 양의 기름을 넣고 튀기는 것이 좋다. 4번. 유지류의 쇼트닝 파워는 동물성 지방일수록 기름의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며 반죽에 들어가는 물질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물속에 기름이 분산된 수중 유적형 O, W에는 우유와 마요네즈가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유중 수적형 W, O에는 버터와 마가린이 속합니다. 이는 지방과 수분의 함유 형태에 따른 유화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리 효과를 상승하는 향신료의 작용을 묶은 것 중 맞는 것은 1번. 착색작용 마늘,
생강, 월계수. 2번 방향작용 올스파이스, 계피. 3번 무향작용 파프리카, 레드페퍼. 4번 식욕증진작용 후추, 겨자, 레드페퍼. 후추, 겨자, 레드페퍼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향신료들은 각기 다른 방향, 착색, 잡내 제거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시설과 기기가 배치되는데 작업의 흐름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일부 컴퓨터에서 원 문자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괄호 안에 다시 보기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번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니은. 3번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4번 미음,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미음, 리을, 니은, 기역, 디귿. 조리시설의 합리적 배치는 원재료의 입고부터 저장, 전처리, 조리, 배식 및 세척 순으로 이루어져야 동선이 겹치지 않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흐름상 미음, 재료 입고, 기역, 저장, 리을, 전처리, 니은, 조리, 디귿, 배식 순서가 가장 적합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위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은 1번 회원국의 기술 지원, 2번 후진국의 경제 보조, 3번 회원국의 자료 공급, 4번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 조정.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조정 및 자료 제공을 담당하는 국제보건기구일 뿐 직접적으로 개별 국가의 경제적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온열효소가 아닌 것은 1번 기온, 2번 기습, 3번 기류, 4번 기압. 온열효소는 인체의 체온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온, 기습, 기류를 말하며 기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위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병은 1번 장티푸스, 2번 폴리오, 3번 세균성 이질, 4번 파라티푸스. 폴리오는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나머지 보기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는 모두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전염병은 1번 이질, 2번 말라리아, 3번 폴리오, 4번 디프테리아. 폴리오는 백신을 투여하여 인체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인공능동 면역을 통해 면역력이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질병입니다. 반면 이질이나 말라리아는 이러한 면역 형성 효과가 낮거나 제한적입니다. 다음 전염병 중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1번 백일해, 2번 파상풍, 3번 홍역, 4번 결핵.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는 디템나 생후 9개월 이후 실시하는 MMR 접종에 포함됩니다. 회충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서 기생을 하는가? 1번 간, 2번 큰 창자, 3번 허파, 4번 작은 창자. 회충은 성충이 되었을 때 주로 인체의 작은 창자에 머무르며 영양분을 흡수하며 기생합니다. 따라서 회충의 주된 기생 부위는 작은 창자입니다. 아포형성균의 멸균의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저온소독법, 2번 일광소독법, 3번 초고온순간멸균법, 4번 고압증기멸균법. 고압증기멸균법은 높은 압력과 온도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아포, 포자까지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멸균 방법입니다. 아포형성균은 열에 매우 강하므로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제거가 어려워 고온 고압 환경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소류 및 과일류의 적당한 소독법은 1번 승홍수, 2번 알코올 소독, 3번 클로르칼크 소독, 4번 열탕 소독. 채소나 과일류의 세균을 살균할 때는 식품에 직접 사용 가능하며 소독력이 뛰어난 염소계 소독제인 클로르칼크액을 사용합니다.
승홍수는 독성이 강하고 알코올이나 열탕은 식재료의 조직을 변형시키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생석회, 2번 약용비누, 3번 과산화수소, 4번 표백분. 생석회는 수분과 반응하여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높은 열을 발생시켜 분변 속의 세균과 기생충란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므로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합니다. 기생충 감염의 중간 숙주와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무구조충 돼지고기, 2번 광절열두조충 송어, 연어, 3번 페디스토마 가재, 4번 간디스토마 민물고기. 무구조충의 중간 숙주는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이며 돼지고기를 중간 숙주로 하는 것은 유구조충입니다.